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은행권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연준의 고민 또한 더욱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미국 상황은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미국장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사실 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는 그래도 플러스를 보이긴 했지만 주 후반에 들어서 지방은행에 대한 유동성 정책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은행권의 안정성, 즉 지급 준비금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 위기가 단기엔 봉합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FOMC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더불어서 QT라 그래서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 QT의 어떤 지속 여부도 관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관망 심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그런 주 후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1.19% 하락했고요. 네. 나스닥 S&P 500은 1.10%, 나스닥은 0.74% 각각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은행주들의 불안 속에서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내놨는데요. 기사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과 함께 보도록 하죠. 이 안에서는 0.25%포인트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은 무려 62%로 동결 확률인 38%보다도 상회했다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 박스 통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연준이 금융 불안을 잠재워야 할지 아니면 이 뛰는 물가를 잡아야 할지 양자택일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일단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현재 금융 불안은 시스템이 아니라 유동성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인상 기조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스탠스에 앵커님 무게를 두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는 25bp 올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CB가 또 50bp를 올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배경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 이런 시그널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위기가 크다면 유동성 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정도야 라는 정도의 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뭐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죠. QT라 그래서 이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산 축소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일 텐데요. 그림 보도록 하죠. 누구신지 아십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렇죠. 네.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연준의 총 자산이 1년 만에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2의 양적 완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명목적으로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QE가 시작됐다. QE라는 거는 국채를 직접 사주면서 소위 말하는 돈을 연준이 은행에 돈을 소위 말해서 꽂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이라든지 돈이 돌아다니는 그런 승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거는 뭐냐면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의 총량을 준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뭐 재할인율 창구라든지 최근에 설정한 BTFP 내지는 뭐 FDIC에서 보증하고 있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려간 돈이 예금자들이 돈을 찾을 경우에는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 갖고 뭐 위험자산 투자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연준이 자산이 늘어나면서 QE가 시작됐다라는 건 아니고 은행권의 좀 안정성을 좀 지켜줬다. 그리고 이거는 QE처럼 만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QE와는 조금은 질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많은 오해들도 있었고 또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앵커와 함께 미국 증시 상황 다뤄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들도 짚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기 전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신중호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중호 앵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주들의 불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UBS가 동일하게 스위스에 있는 1등의 뭐랄까요 그 은행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인수로 인해서 유럽권의 은행은 조금은 일단락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 주에 관건이 결국 미국의 지방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뱅킹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전이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구간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약간 이상한 현상은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에 베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T나 나스닥이 좀 강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나스닥은 사실은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죠. 우리 반도체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좀 버텨주는 시장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이번 주 후반에 23일에 우리나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장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